그래서 5월 18일이고요. 지난주에 보던 거에 이어서 15단원 4번 파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요소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뭐 이동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CSS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박스가 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이 요소를 이동시키거나 뭐 여백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항상 꼭지점의 좌표, 왼쪽 상단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애들이 움직였었는데, 트랜스폼 속성은 뭔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이벤트를 주면 가운데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변형이 돼요. 회전을 시켜라 라고 하면은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움직여라 라고 해도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상대적 좌표가 구성이 되고요. 만약에 효과를 2개 이상 줄 때는 띄어쓰기로 이제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div 태그 2개를 어떤 효과를 줘서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에 있는 박스를 회전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이때 옆에 있는 애가 밀리지는 않아요. 그냥 회전되면서 겹치는 만큼 옆에 요소를, 주변 요소를 덮어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부여되면은 순간적으로 얘는 레이어가 돼요. 그래서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트랜스폼 속성을 주면 Z 인덱스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이제 뭐 로테이트, 중점을 기준으로 회전, 로테이트 X, 로테이트 Y. 자, 박스가 있을 때 로테이트 X라 그러면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라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로테이트 Y라고 하면은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요. 트랜슬레이트, 이동합니다. 트랜슬레이트 XY, 뭐 가로축으로 이동하거나 세로축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트랜슬레이트는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로테이트는 가끔 씁니다. 스케일, 요소의 크기를 변환시킵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스케일 XY까지는 잘 써본 적이 없고요. 스케일, 이거는 요소를 찌그러뜨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효과들은요, 어쩔 수 없이 포토샵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포토샵에 있는 트랜스폼 툴 생각하시면 돼요. 그 툴을 대체하려고 나온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하나씩 줘 볼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속성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적용하도록 할 거예요. 하나씩 지금 날리고 있고요. 자, 모든 태그한테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부여해 놨고요. H1 태그, 요 가운데 제목, 이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가운데로 몰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JB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div 태그에다 다 넣어놨어요.
일단 여기서 열어보면 자, 중간중간에 제가 H1 태그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섹션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가운데 있는 거고요. 1, 2, 3, 4, 5 숫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div 태그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JB 박스는 사이즈 100x100, 상하 마진 50에 좌우 마진 5토니까 가운데로 몰리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몰리겠죠? 그리고 패딩 20 주고 배경 색깔 좀 줘놨습니다. 패딩 20을 줬으니까 패딩만큼 안쪽으로 먹혀 들어간 거고요. 사이즈는 100x100이에요. 트랜지션 여태까지 몇 번 나왔었죠. 어떤 CSS 속성이 변화가 생길 때 여기에 적용된 시간에 걸쳐서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고, 마우스 커서는 포인터로 줬습니다. 자, 그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JB 서클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사이즈 100% 주고 테두리 10에 흰색 직선,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 50% 주면 1이 되는 거죠. 다 1으로 만들어 놓고,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24 라고 해서 좀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만든 건데 위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아서 패딩 탑 2픽셀 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트랜스폼 속성을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 주황색 박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1, 2, 3이라고 클래스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자, 트랜스 1에 마우스 오버 됐을 때 트랜스폼, 로테이트, 회전 45도. 그러면 마우스를 쓸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트랜지션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르륵 하고 보이는 거지, 트랜지션이 없으면 확 돌아요. 그래서 대체로 트랜스폼은 트랜지션이랑 같이 써요. 자, 두 번째 거, 로테이트 마이너스 45DG. 45디그리예요. 반대로 돌아요. 360이라고 주면 한 바퀴 돌겠죠? 360이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많이 도는 거죠. 밑에 있네요. 로테이트 720 팽글을 도는 거고요. 다음 거 로테이트 X 180 X축을 기준으로 도니까, 아니, 네 번째 거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X축이니까 가로잖아요. 가로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로테이트 Y Y축을 기준으로 도니까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요. 예전에 스타벅스 사이트에 한참 있던 효과예요. 자, 트랜슬레이트 X축, Y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6번이요. 이렇게 움직여요. 트랜슬레이트 X는 가로로 가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게, 만약에 내가 마우스를 여기다 놨다. 그러면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요. 그러면 이동을 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를 벗어나죠. 그럼 그 순간 효과가 풀리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제자리로 왔더니 마우스가 또 거기 있네? 그러면 또 가요.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돼요. 요런 효과에서 이런 효과에서 이제 마우스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좀 틀어질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트랜슬레이트 Y 아래로 움직이고요. 스케일 가로축으로 2배, 세로축으로 2배 이렇게 커지는 거죠.
스케일 X 가로축으로만 2배, 스케일 Y 세로축으로만 2배. 이 스케일 효과는 진짜 많이 씁니다. 당장 네이버 메인에 가도 이거 적용되어 있는 거 아마 10몇 개는 나올 거예요. 사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사진이 확대되는 효과요. 자, 스퀘어 20도, 2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 좀 찌그러지는 건데요. 그렇게 쓸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X, Y 이렇게. 근데 이런 효과들이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요런 효과에 대해서 살짝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하고 트랜지션이 적용된 실제 예제인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갤러리 UI를 만들 거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스르륵 하고 커집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을 키운 거예요. 트랜스폼으로요. 자, 요런 UI는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을 테니까 CSS를 제가 별도 파일로 뽑아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항상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태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작성했죠. 별도의 폴더 안에 파일을 집어넣어 놓고 이 CSS 파일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안에 보시면은 이제 CSS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폴더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img 폴더 안에 사용할 사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CSS들이 들어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목록이니까 진짜 FM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UL 태그로 이제 만들고, 요거 하나의 글 단위를 LI 태그로 만들면은 돼요. 이건 진짜 FM이고요. 제가 그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UL 안에 LI를 넣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고, 그냥 창이 닫혀버렸네요. UL 안에 LI를 넣어도 되고, 걔네들 대신에 그냥 div 태그로 전부 넣어도 뭐 틀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UL 태그 역할하던 애랑 LI 태그 역할하던 애를 그냥 div로 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70% 이상의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div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태그 종류가 확연하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고 나면 죄다 div로 도배가 돼 있어요. 완성한 다음에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쨌건 의미적으로 영역만 나눠주면 돼요. 전체 글 목록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컨텐츠가 들어갈 거다. 그럼 전체 글 목록 안에 하나의 컨텐츠 단위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를 온전하게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li 태그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강조했던 게 li 태그 안에 무조건 링크부터 넣고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컨텐츠 하나를 온전하게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링크의 영역을 이 안으로 전부 확장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보면은 그림이 들어가기 위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가 컨텐츠가 배치될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영역을 img area라고 잡아주고 그 안에 그림 넣어줬고요.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 잡아주고 여기에 글 제목, 요약 내용, 작성자 이름하고 작성일 같은 경우는 목록 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HTML 태그 구조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컨텐츠 게시글을 이렇게 쭉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만 좀 바꿔가면서 총 8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CSS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img 리스트 전체적으로 가장 바깥에를 감싸고 있는 태그예요. 넓이는 1000픽셀로 잡아주고 마진 오토 줬습니다. 가운데로 배치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0픽셀 정도 사이즈의 가운데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뺄게요. 네, 요건 파일 요거 다시 한번 다시 배포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플로트라는 걸 제가 안 쓰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있어서요.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인데요.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의 컨텐츠 단위예요. 이 컨텐츠 단위의 넓이를 25%로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하나당 전체 부모 넓이가 1000픽셀에서 거기에 25%를 차지해라 라고 지정을 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얘네는 블록 레벨이기 때문에 넓이가 25%일지언정 계속 일렬로 배치될 겁니다. 일렬로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잡아볼게요. 자, 요 안에 있는 A 태그. 지금 보면은 자, 이미지 아이템. 지금 이미지 아이템의 넓이를 25%로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딱 요만큼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는 딱 그 넓이까지만 나오고 줄바꿈이 돼버렸는데 이미지는 전체 사이즈보다 크니까 삐져나가 있는 상태고요.
A 태그한테 마우스를 올려도 A 태그의 영역이 지금 저 파란색 영역인 거 지금 확인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글자나 그림 위는 클릭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은 이런 빈 공간은 이제 클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A 태그의 사이즈를 잡아줘야 되는데, A 태그 자체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은 사이즈 안 먹죠. 그래서 점 이미지 아이템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사이즈를 주고 싶은데,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부터 걸어주고요. 넓이 오토. 오토는 부모를 가득 채우라는 거죠. 자, 가볍게 테두리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A 태그 영역별로 이렇게 네모 회색 테두리 쳐질 거고요. 상하 10, 좌우 15의 마진을 부여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간격 잡아줬고요. 이 안에서 글자 크기, 글자 색상, 검은색에 밑줄 다 없앴고요. 전체 영역의 높이는 265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색 영역만큼 높이가 잡히니까 글자는 삐져나갈 거예요. 그림 사이즈를 조절해서 나머지 애들이 이 안에 딱 맞게끔 사이즈 조절해 줄 겁니다. 자, 이 안에 이미지 영역이라고 해서 div 태그 하나 넣어놨죠? 이 div 태그의 사이즈를 높이 15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지금 요만한데 그림이 지금 삐져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림한테 사이즈를 100%로 맞춰라. 이 안에서. 이렇게 맞춰지겠죠? 대신에 이미지 비율이 좀 틀어지면 이미지가 찌그러질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오브젝트 핏. 그럼 비율에 맞게 축소하고 이제 삐져나가는 부분은 알아서 잘라버리죠. A 태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이 있었어요. 글자가 이렇게 외곽선에 바짝 붙어 있으면 좀 보기 답답하니까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은 여백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H4는 요 제목입니다. 자, 여백 좀 잡아줬습니다. 글자 크기 조절하고요. 근데 지금 두 줄씩 들어가 있죠? 줄 바꾸지 말라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게요. 그럼 줄 바꾸면 안 하고 계속 나가죠?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과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같이 주면 말줄임 처리하죠. 텍스트 말줄임 처리. 대신에 이거는 한 라인일 때 전용이고요. 밑에 있는 p태그 컨텐츠요. img 리스트 안에 img 아이템 안에 a 태그 안에 텍스트 에이리어입니다. 그 안에 있는 p태그들, 요 텍스트들이에요. 여백 없애고 상하 마진 5 정도 준 다음에 글자 크기 12로 줄입니다. 근데 지금 요 텍스트가 너무 기니까 작성자 이름이랑 작성일자는 좀 완전히 밖에 밀려 나가 있어요.
1번, 요 컨텐츠 박스의 높이를 키운다. 아니면 컨텐츠를 줄인다. 자,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디스플레이는 웹킷 박스. 그 다음에 웹킷 라인 클램프, 이게 라인 수죠? 웹킷 박스 오리엔트 버티칼. 요 세트면은 원하는 라인에서 말줄임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에 나왔었죠? 3이라고 하면 3줄 말줄임이고요. 2로 하면 2줄 말줄임이고요. 자, 밑에 있는 작성자 이름이랑 날짜인데요. UL태그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이랑 여백삭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li 태그한테 글자 크기 그리고 마진, 패딩 조절해서 이렇게 간격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만 놓고 잡으시면 클래스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옆으로 쭉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 부모 태그한테 요 속성 하나만 미리 쓸게요. 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합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요거를 오늘 목표가 이제 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요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CSS를 쓰던 다른 속성들 한 굵직굵직한 속성 몇 가지가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랑 배치는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여기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그림한테 확대 효과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마우스가 올라가야 될까요? 이 컨텐츠 자체의 마우스가 올라가야 될까요? 요 게시글 자체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 그림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요 텍스트에 마우스 올라가도 그림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게시글 자체를 마우스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게시글 하나를 의미하는 게 이미지 아이템 단위잖아요.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간 거는 점 이미지 아이템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호버죠. 일단 테스트. 자,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게시글 단위로 이렇게 핑크색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미지예요.
선택자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스케일을 1.1 110%로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커지니까 삐져나가요. 그쵸? 커지니까 당연히 삐져나가죠. 그래서 그림을 div 탭으로 하나 감싸준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요, 이 div 태그를 없애고 그림만 이렇게 배치하면요, 그래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div로 감쌌을 때 요 그림이 커지면 그림을 감싸는 div 태그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버리면은 그림이 커지면서 얘를 나가게 되면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잘려요. 자, 요 img area 라고 하는 요 div 태그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주면 얘한테 두 번째 거에 준 거예요. 그림이 커지면서 이 div를 삐져나가는 부분이 잘려요. 안에서 확대되는 효과가 난다고요. 근데 이 div가 없으면 삐져나가는 거를 잘라줄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림이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 구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div 태그를 감싸놨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가서 요 img area 마우스 오버시 그 안에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시 벗어나는 부분을 잘라내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지 아이템 안에, 이때는 호버 안 줘도 돼요. 오버플로우 히든.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안에서 확대되는 효과가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마우스 이렇게 효과가 들어갈 때 트랜지션을 걸어라 라고 하면 0.5초에 걸쳐서 확대되라 라고 하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우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하고 트랜스폼이 먹혔으니까 스르륵 하고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 트랜지션은 언제 발동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만 발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그때는 획 하고 바뀌어요. 스르륵 획. 생뚱맞잖아요. 호버의 특성을 아시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호버는 마우스 올렸을 때만 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우스 올렸을 때만 발동시키고 싶은 거니까 확대 효과, 호버가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가 안 올라가도 발동을 해야죠. 마우스 나갈 때까지 고려하면. 그래서 이 호버를 빼고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죠.
마우스 오버 플러스 마우스 아웃 모두 적용하기 위해 오버 없지 적용. 요 예제의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작성하면서 코드를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갖고요. 요거만, 요 파일만 제가 다시 배포자로 떠서 보내드릴게요. 네, 파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일단 지금 50분 정도 됐으니까요. 10분 휴식하셨다가 요거 실습 시간은 제가 일단 20분 잡아볼게요. 그래서 3시 20분에 시작하는데 혹시 제가 이게 예제 양이 적은 게 아니라서 조금 시간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상황 봐서 실습 시간 10분 정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